지난주 금요일 코스피 지수는 18%, 코스닥 지수는 12%를 급등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다시 코스피가 5%대 하락을 보이면서 마음이 뒤숭숭하고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시는 투자자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자, 제가 주말 동안 여러분들께 지수의 단기적인 흐름과 그에 따른 대응 전략을 말씀드린 바 있었는데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지금 시장이 두렵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그건 그동안 반복된 하락을 통해 세력들이 학습시켜 놓은 공포에 자신도 모르게 끌려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수가 조금만 떨어져도 또 무너지는 거 아닐까 두려워지고 반대로 급등하면 지금이라도 따라붙어야 하나 조급해지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식으로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 심리까지 계속 흔들리면 결국 비쌀 때 사고 쌀 때 파는 악순환을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8월부터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괴롭혔던 그 불안한 마음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시장을 조금 더 냉정하게 바라보면서 시장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시장의 흐름을 이용하는 전략가로 스스로를 바꾸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변동성이 큰 8월 시장을 끝까지 버텨내고 그리고 그 안에서 찾아오는 기회까지 잡으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런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가지려면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 그리고 8월 시장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대응해야 하는지 팩트를 중심으로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언제나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영상에서 언급해드린 종목들은 한 번만 관점을 설명하고 끝내는 종목들이 아닙니다. 이후에도 흐름을 계속 추적하면서 새로운 특이점이나 중요한 변화가 발견될 때마다 지속적으로 관점을 업데이트해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언급한 종목 가운데 여러분들도 관심있게 지켜보는 종목이 있다면 제 영상을 꾸준히 시청하셔야 그 종목의 전체적인 스토리와 흐름을 제대로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 한 편만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후에 이어지는 관점까지 지속적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럼 오늘도 힘차게 출발하기 앞서 본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요즘 날씨가 정말 살인적인 더위라는 말이 실감이 날 정도로 뜨겁습니다. 이 뜨거운 열기처럼 우리 구독자님들 계좌에도 시원한 불기둥이 솟아오르길 간절히 기원해 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댓글에 불기둥이라고 힘차게 적어주시면 댓글 남겨주신 우리 구독자님들의 보유 종목마다 빨간 불기둥이 솟아오르고 시원한 대폭등이 나올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중요하게 보셔야 될 구간들이 이 하락 추세 라인의 이 평행 라인 이 두 개의 선을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보시듯이 6월 초순부터 이제 지수가 꺾이기 시작한 그 구간에서부터 이렇게 등락을 반복하면서 평행하게 이렇게 계단식 하락으로 내려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번에 이 구간을 이제 지지받고 한 방에 다이렉트로 이제 상단선까지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자, 오늘의 흐름을 보면 이 구간을 개파락해서 이렇게 내려왔어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제가 주말에도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이렇게 3일 동안 이렇게 하락을 한 부분들은 결국엔 뭐였다? 개인 투자자들의 반대 매매를 유도한 그런 하락이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원체 개인 투자자들이 손실폭이 크니까 어떻게 해서는 존버하고 손절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력들 입장에서는 강제적으로 청산당하게끔 하방으로 내리꽂으면서 반강제적으로 반대 매매가 들어오는 사람들부터 정리를 해나간 거죠. 근데 그 반대 매매가 이제 딱 3일 기간이란 말이에요. 그렇듯이 이렇게 3일 동안에 그런 작업이 있었던 거고 그 물량들이 어느 정도 소화가 되니까 바로 이렇게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바로 급등을 시켜버린 거예요. 며칠 만에 올라야 하는 이 상승이 단 하루 만에 올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번 주 3일 동안은 또 뭐라고 했어요? 이번엔 인버스나 숏 쪽에 베팅한 사람들의 반대 매매를 또 유도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개파락에서도 아마 지금이라도 이제 숏 쪽에 베팅한 사람들은 손절을 감행하거나 할 텐데 최소한도 이 구간에서 그런 반대 매매 물량들을 쏟아내게 하려면은 3일 정도는 고점 놀이를 해야 된다라는 거, 그런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고, 아마 오늘 이렇게 하락했기 때문에 내일은 다시 한번 상승 반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어찌됐든 간에 이 고점을 기준으로 해서 3일 동안은 놀 가능성이 매우 높겠다. 그렇게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근데 반대로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631포인트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바닥을 찍고 반등이 나오는 구간인데, 아무렇게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쪽보다는 코스닥 쪽이 낙폭이 더 과하다 보니까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결국엔 이런 765포인트 이런 구간들이 또 저항 라인이 될 테고 이런 구간에서 또 왔다 갔다 하면서 얘들 또한 마찬가지로 이런 구간에서 이제 반대 매매를 유도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좀 알고 가시면서 지난주에는 정상적인 종목들을 존버했던 그런 투자자들의 반대 매매를 유도하는 그런 하락이 나왔고 이제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제 앞으로 3일 동안은 쇼쪽에 베팅한 사람들의 반대 매매를 유도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도록 유도를 할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들 좀 생각하시면서 시장을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추후에 제가 흐름 보고 나서 다시 한번 또 업데이트 해드릴 테니까 시장의 흐름은 이 정도로만 여러분들 체크하시기 바라도록 하겠고요. 자, 그래도 지금 시장에 반등이 조금씩 이제 나오다 보니까 우리 구독자님들 또한 그동안 이제 손실이 큰 종목들 기준으로 해서 이제 앞으로 어떤 전략을 짜야 할지 그런 부분들이 많이 궁금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말 중에 댓글을 보니까 이제 관점 설명 한 번만 좀 해달라고 부탁하시는 몇몇 종목들이 보이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뭐 전부 다 분석을 해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좀 특이점이 와 있고 제가 해드릴 만한 분석 내용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번씩 관점 설명을 해드릴 건데 사실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저의 영상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대부분 다 손실 중에 있는 종목들이 있으실 것이고 그것들을 누구한테 관점 설명을 한 번이라도 맞건 틀리건 그런 관점 설명을 한 번이라도 들어보시는 게 일단은 내가 앞으로 물린 종목을 어떻게 탈출해야 할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텐데 그런 것들을 어디 가서 들을 데가 없으니까 답답하신 부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이나마 해소시켜드리기 위해서 잠깐 짬내서 관점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을 앞으로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이게 내 종목이 아니라고 그냥 넘기시기보다는 제가 이렇게 관점 설명을 해드리는 거는 앞으로 그래도 상승할 만한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씩 들어보시면은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우선 T-로보틱스 이 종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린 이제 부분이 이제 세력선하고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였어요? 이 상한가선. 이 상한가선을 기준점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관점 설명을 해드렸어요. 제가 이렇게 수식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관점 설명을 해드린 건요. 그만큼 이런 수식들은 정말 제가 공을 들여서 몇 년 동안 연구해서 만들어낸 수식이고 정말 정확도가 탁월하게 높아요. 그리고 이 수식을 여러분들한테 다 공유드린 바 있었죠. 그리고 이 수식에 맞춰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관점 설명을 해드렸을 때 정말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이지만 그게 딱딱딱 맞게 반등이 나오고 어떤 중요한 라인을 이탈했을 때는 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력선이나 상한가선을 보고 무조건 오른다라는 관점보다는 그런 자리들이 맥점의 자리다. 즉 방향성이 나뉘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겠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그런 맥락에서 T-로보틱스를 보면요. 좀 멀리서 좀 볼게요. 그러면은 얘는 지금 상한가 같던 자리들을 이렇게 선으로 표시해 주는 건데 지금 보시면은 큰 맥락상 어때요? 여기에서 상한가가 한번 나온 이후에 그 이후로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왔잖아요. 그쵸? 그리고 두 번째 상한가가 나왔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고점 놀이를 하다가 이렇게 내려왔을 때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구간들은 첫 번째 상한가가 나왔던 이런 자리들을 우리가 공략하면은 그런 자리에서는 더 떨어질 때 떨어지더라도 반등 한 번 정도씩은 잡아주고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지금 보시듯이 이 구간에서 첫 번째 상한가가 나온 자리에서 이렇게 큰 상승이 나왔다가 내려오는 구간에서 이런 구간에서 이제 브레이크를 걸고 이렇게 큰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다못해 드리는 말씀이 뭐였어요? 이런 자리까지 안 내려왔으면 모를까? 내려오게 된다면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매수해놓고 기다리면 이런 자리에선 그냥 물려있어도 되는 자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자리에선 뭐가 됐던 간에 무조건 반등이 한 번 정도는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이다. 그렇게 좀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큰 반등이 나왔고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시세 초입이 나왔잖아요. 첫 번째 상한가가 또 나왔어요. 그쵸? 그 구간이 어디예요? 바로 이 구간이잖아요. 매수 영역점부터 해서 손절 라인 구간. 그쵸? 딱 이 구간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이렇게 첫 번째 상한가 간 다음에 두 번째 또 상한가 갔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놀다가 이렇게 쭉 내려왔죠. 그러면서 이 구간에서 지금 버텨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한 번 정도 또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요. 얘 같은 경우에는요. 이 구간에서 뭐가 나왔냐면요. 헤드앤숄더의 흐름이 나왔어요. 이렇게. 이런 패턴이 나오면요. 사실상 상당히 위험한 패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조만간 빠르게 이 어깨 이제 저점 부근 요 구간들을 빠르게 올라타가지고 안착하지 않는다면은 그 이상 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도 14,000원에서 16,500원까지는 올라타고 안착을 해야 되는 작업이 나와야 된다. 그래야지 추가적인 상승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참고로 한 가지 제가 이런 사례를 한번 들어드릴 게 뭐냐면요. 에코플라스틱인데 제가 이 과거에 이 종목을 가지고 매매를 했다가 된통 당했던 게 뭐냐면요. 얘 또한 마찬가지로 이런 고점에서 정말 정확하게 헤드 앤 숄더의 흐름이 나오죠. 그러면은 이 어깨에 해당하는 이 시세 초입들 이 자리를 올라타가지고 안착을 해야지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자리를 계속 저항받고 결국에 돌파를 못하게 되면요. 그 이후엔 이렇게 쭉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시세가 끝나버리는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T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중요한 맥점 자리에 와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려볼 수 있겠고, 당연히 여기서 이제 상한가선을 봤을 때 이 구간에서는 한 번 정도는 반등이 좀 잡아주는 모습이잖아요. 근데 결국엔 14,000원이나 16,500원까지는 반등이 나올지언정 이런 구간들이 일단 좀 또 저항받고 이렇게 내려온다면은 결국엔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하는 게 사실상 쉽지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T로보틱스를 보유 중이시거나 앞으로의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 14,000원 구간과 16,500원 구간을 일단은 기술적인 반등 구간으로 보시되 이 구간을 돌파해서 안착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이 구간을 돌파 못하면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준비도 해 놓으셔야 된다. 그렇게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으로 소닉스 같은 경우에도 참 이게 재밌어요. 얘도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상한가선, 얘는 지금 여기서 상한가 첫 번째 나오고 두 번째 나오고 여기 세 번째 나왔잖아요. 그쵸? 그러면 얘는 결국엔 어디까지 내려왔어요? 첫 번째 상한가 갔던 이 맥점 자리들, 그쵸? 이 맥점 자리까지 내려왔다는 얘기예요. 이 자리에서 뭐가 생기고 있어요? 정확하게 또 여기서 반등을 잡아주려고 하는 흐름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구간에서는요, 한 번 정도 우리가 또 기술적 반등을 노려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 두 번째 상한가 갔던 이런 손절 라인들, 이런 구간 보시듯이 한 3,670원 정도가 되겠죠. 요 정도 구간은 기술적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그 이후에는 사실상 어떠한 재료가 이제 노출되거나 이 구간을 일단은 맥점 자리에 안착하는 모습이 나와야지 추가적인 상승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관점이 생겨날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우리가 흐름을 살펴보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지는 주가의 흐름을 보면서 분석할 수 있지만, 현재로선 지금 이런 구간들, 지금 이 맥점 자리가 우리한텐 매수의 포인트로 삼을 수 있는 거고, 단기적인 상승의 탄력은 3,675원까지는 우리가 탄력 있게 바라볼 수도 있겠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이 구간이 새로운 신규 관점에서는요, 적은 상승률이 아니에요. 지금 보시듯이 52%의 상승률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구간만 노려도 사실상 우리는 큰 수익으로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겠죠. 반대로 이런 고점에서 물려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런 구간들이 맥점의 자리다 보니까 돌파할지 아니면은 저항받고 내려올지 모르는 거잖아요. 이런 구간에서는 10%든 20%든 내가 비중 축소라든지 어떠한 대응을 좀 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내가 자르고 나서 더 올라가면 그것만큼 또 배 아픈 건 없겠죠. 하지만 그래도 대응해야 될 자리에서는 조금이라도 대응을 해야지 그게 정석적인 대응의 원칙이에요. 한두 번 내가 손절 안 해가지고 본전 기회 와가지고 무사히 탈출할 수 있으면 더할 나위 없긴 하겠죠. 하지만 그게 습관이 되고 나중에 또 이런 요행을 바라게 되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결국엔 지금 당장 어떻게 운 좋게 탈출할 수 있어도 나중에는 그게 습관이 돼서 결국엔 털려야 될 돈은 또 털린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가짐, 그런 마인드 컨트롤을 잘 하셔야 된다는 거, 그런 부분들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큐라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요, 이런 자리에서 첫 번째 상한가가 나와서 이렇게 큰 대세 상승이 나왔잖아요. 근데 얘는 뭐 2상, 3상으로 가진 않았고, 얘는 첫 번째 상한가가 딱 나온 다음에 이렇게 큰 상승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얘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구간에서 이 구간을 지금 지지받고 이제 반등을 주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런 애들은 여기서 어느 정도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만한 기대감이 생겨날 수 있는 그런 구간이에요. 그러면 얘 또한 마찬가지로 어디까지 기술적 반등이 나올 것인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본다면은 이거는 간단해요. 기술적인 반등의 구간에 우리가 파동을 우리가 좀 계산해 보면요, 얘가 고점을 찍고 나서 이렇게 내려오고 나서 기술적 반등이 이만큼 나왔잖아요. 그쵸? 그리고 내려오고 나서 이만큼 기술적 반등 나오고, 내려오고 나서 이렇게 기술적 반등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한마디로 말해서 기술적 반등이 나올 때 요 정도만큼의 사이클로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한번 또 떨어지면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선 요 정도만큼 사이클에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거고, 또 떨어지고 나서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 요 정도만큼의 기술적 반등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요 정도만큼의 기술적 반등을 계속 주면서 이렇게 계단식 하락하고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 한마디로 말해서 얘는 이 정도만큼의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반등을 요할 수 있는 그 자리를 딱 계산해 볼 수가 있겠죠. 그 자리는 바로 11,300원이 될 수 있겠다. 그렇게 좀 생각하면서 전략을 짜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만약에 11,300원을 돌파를 하게 된다. 그러면은 우리는 기술적 반등의 이 2배만큼의 크기, 요 정도만큼의 우리 추가적인 상승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뭐가 생기는 줄 아세요? 상승하는 길이가 길어지는 거잖아요. 원래 기술적 반등이라는 게 하락하는 게 길고 올라가는 게 짧고, 하락하는 게 길고 올라가는 게 짧은 게 이 하락 추세에 대한 기술적 반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올라가는 게 이렇게 길어지면요, 그 구간은 바로 우리가 상승 추세로의 변곡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길게 올라가면은 결국엔 내려가는 게 짧아지면서 추가적인 상승으로 이어지는 그런 흐름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지금 11,300원은 중요한 변곡점을 의미하는 그런 맥점의 자리가 될 수 있겠다. 그렇게 좀 생각해 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앞으로 여러분들이 대장이 될 만한 종목들,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되는 종목들을 제가 2종목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종목이 테크인과 그리고 가온칩스였습니다. 자, 이 종목들을 좀 우리가 간단히 좀 체크를 해보면요. 테크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떤 관점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봐야 될 거는요, 이 세력선을 기점으로 해서 이 세력선을 어떻게 해서든 지켜내려고 하는데 결국엔 시장의 하락으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이탈을 했다가 빠르게 시장의 반등 나오니까 이 구간을, 이 중요한 맥점 자리를 올라타는 애들, 그런 애들을 여러분들이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테크윙이 이날 상한가를 갔지만 결국엔 아직까지는 얘는 바닥의 자리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결국엔 이런 고점도 돌파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런 고점 내에 물려 계시는 분들은 절대 흔들림 없이 그냥 기다리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쵸? 자, 그래서 오늘 시원하게 또 추가적인 10%의 반등이 나왔잖아요. 그쵸? 아직까지도 얘가 고점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물론 당연히 단기적인 고점은 생길 수 있겠죠. 여기에서 한 번 정도 눌림을 줬다가 흔들었다 올라갈 수 있긴 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큰 맥락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국엔 이 세력선, 이 세력 이탈선을 불가피하게 시장의 하락으로 이탈시켰다가 빠르게 회복하는 애들을 집중적으로 봐야 된다는 게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의 요지예요.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하시기 바라도록 하겠고, 그런 맥락에서 가온칩스는 어때요? 얘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때 지금 세력 개입 신호가 나온 이후에 이렇게 이탈시킨 이후에는 빠른 상승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 정고점을 돌파하지 못했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다시 한번 내려왔지만 이 세력 이탈선을 이탈하지 않고 견고하게 지켜주더라. 그러면서 이제 정고점을 이제 돌파하게 된 상황인데, 자,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기서 처음에 세력 개입 신호가 나오고 나서 바로 올리지 못하고 이런 구에서 개미 털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가 고장 요거 올리려고 이 작업을 했냐 이거예요. 결국엔 얘는 첫 번째 지수의 상승 사이클에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지지부진하게 움직였지만 이번에는 아마 좀 다르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최근의 흐름을 보시면요, 시장이 그렇게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든 이 세력 이탈선을 지켜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쵸? 계속 지켜주다가 너무 시장이 무너지니까 이탈시켰다가 조금만 시장이 반등 나오면은 이런 구간들을 계속 지켜주는 흐름이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이런 애들은 이런 구간에서 이제 단기적인 매집이 들어왔다가 결국에 이런 구간에서 정말 뒤도 돌아보지 못하게 그냥 쏴버리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종목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당장 오늘 안 올라갔다고 해서 여러분들은 실망감을 가지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의 큰 흐름을 보시라고요. 여러분들 다음날 10%를 먹을 종목들이 있는 거고 앞으로 크게 먹을 종목들이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크게 먹을 종목들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 그냥 그런 흐름에 일일비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그런 맥점의 요지들을 잘 생각하시면서 아, 이런 구간은 결국엔 그냥 어디가 됐든 바닥의 영역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런 고점에서 물려 계시는 분들도 하루하루에 연연하지 마시고 결국에 이런 구간들만 잘 지켜주면은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 그런 것 때문에 팩트를 가지고 가시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일요일날 제가 말씀드렸던 두 종목이 있었죠. 재룡산업과 LS 에코에너지입니다. 전력 쪽의 섹터에 해당하는 애들인데 얘 또한 마찬가지예요. 관점 설명 자세하게 들어보시려면은 일요일 영상 한번 들어보시면 되겠고, 대략적으로 지금 이런 구간, 이런 세력선을 지금 견고하게 지켜주다가 결국엔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그동안 시장이 그렇게 하락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얘는 그 템포에 맞춰서 이렇게 스케줄 조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끝 무렵에 딱 조정이 끝날 때쯤에 이 세력선 하단선을 딱 이탈시키면서 이런 구간들을 빠르게 올리면서 회복시켜 놓은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누가 하는 걸까? 본질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세력이에요, 세력. 이런 주가를 좌지우지하는 건요, 개미들이 아무리 뭉쳐도 절대 할 수가 없는 영역이에요. 이런 시세 조정은요, 절대적으로 세력이 개입하지 않는 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구간에서 이제 반등만 나온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우리가 기술적 반등만 나와도 50% 이상의 기술적 반등은 우리가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겠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 거고, 얘 또한 마찬가지죠. 기술적 반등이 어느 정도예요? 이때 요만큼 나왔잖아요. 그쵸? 그리고 와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니까 여기에서도 요만큼 사이클 정도의 기술적 반등이 또 나오잖아요. 그쵸? 이런 식으로 얘들은 한 사이클당 요 정도만큼의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그런 사이클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마찬가지로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대략적으로 56,400원 요 정도 구간이 이제 기술적 반등의 구간이겠죠. 근데 중요한 건 얘는 이런 구간까지만 상승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구간을 올라타서 안착을 해주는지 그 여부를 더 먼저 보셔야 되는 게 맞아요. 왜냐? 얘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시면서 혹시라도 이 종목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한 관점 설명이 필요하신 분들은 일요일 영상 참고해 주시기 바라도록 하겠고, 자, 재료산업도 마찬가지잖아요. 방금 말씀드렸던 LS 에코에너지랑 너무 비슷한 맥락의 차트잖아요. 세력 개입 신호 있은 이후에 바로 쏘아 올리지 않고 이런 구간에서 세력 이탈 한번 한 다음에 옆으로 계속 흘러가는 과정에서 이 세력선을 이탈하지 않아요. 세력이 잔존해 있다는 거예요. 이 구간만 내려오면은 계속 끌어올리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런 작업은 왜 나오느냐? 이렇게 큰 상승을 만들어내기 위한 전초 작업이었다. 그쵸? 거의 1년 동안 이런 작업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만큼을 올렸던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요만큼 올리려고 얘네들이 이런 작업을 했을까요? 1년 동안의 작업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당연히 이번에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정고점을 돌파할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하지만 최소한도 이런 구간에서는 세력이 잔존해 있는 모습이 딱 보이잖아요. 그쵸? 이탈시켰다가 바로 올라타는 모습. 자, 마지막으로 이 파란 선만 올라타면은 결국엔 이 먹구름이 이 세력밭으로 이제 전환이 될 테고, 그러면은 새로운 시세 초입의 구간이 나올 수가 있는 거고, 최소한도 이런 정고점까지는 그냥 클리어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겠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계산을 해보시면 돼요. 굳이 정고점을 돌파 안 해도 요 구간만 먹어도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상승률이에요. 얼마예요? 몇 프로예요? 대략적으로 한 160% 정도의 구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고점에서 이렇게 물려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은 그런 분들도 존버를 때리시면은 결국에 이런 자리까지는 본전 탈출을 하실 수가 있는 그런 맥점의 자리라는 거예요. 결국엔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는 최근에 이 저점을 만들었던 이런 자리들 5,000원 라인이죠. 예, 5,000원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얘는 언제든지 이런 구간들이 바닥이 돼서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겠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여러분들 항상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될 거는 시간적인 문제겠죠. 그렇죠? 시장이 반등이 나오는데 후발주로 이렇게 반등을 잡아주고 올라간다면은 분명히 여러분들은 기회비용이라는 걸 또 놓치게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다른 종목들 다 가는데 내 종목 안 간다, 그런 소외감을 느끼시면서 결국엔 손절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신기하게 정말 그 타이밍에 맞게 내가 손절을 하고 나서 다른 종목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신기하게 이 종목이 이제 그때부터 상승을 하기 시작해. 정말 사람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결정하세요. 얘가 당장 오를 수도 있고 좀 후발주로 오를 수도 있어요. 그것마저도 여러분들이 못 기다리실 것 같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만 나오면은 그런 구간에서 자르고 나서 종목을 교체하던가 그런 전략을 세우셔야 돼요. 하지만 내가 어떻게 해서든 얘는 올라올 수만 있다면은 내가 얼마의 시간을 좀 할애하더라도 기다릴 수 있겠다. 그런 마인드시면은 그냥 기다리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은. 이해되셨나요? 그런 맥락으로 여러분들이 좀 전략을 디테일하게 짜시면은 그래도 보다 더 여러분들이 계획을 짜고 내 종목을 보는 것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는 사람과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에 계좌 흐름이 바뀔 수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런 맥락대로 이제 여러분들이 내일부터 여러분들이 꼭 집중해서 보셔야 할 종목, 다음 대장주가 될 수 있는 종목들을 제가 지금부터 관점 설명을 또 해드릴 거거든요. 자, 이 부분 여러분들 지금부터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잠시만 제가 중요한 얘기 하나만 하고 강의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솔직히 진짜 원하는 건 내 소중한 자산을 복리로 늘려줄 2배, 3배로 올라갈 종목을 잡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귀에 피가 날 정도로 강조드렸던 종목, 바로 한미반도체. 2023년도부터 현재까지 약 1500%가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3년 동안 이 종목을 들고 가면서 그 사이에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그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1500%를 과연 다 먹을 수 있었을까요? 현실적으로는 절대 그럴 수 없었을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아예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단기간에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는 구간만 정확하게 잡아서 먹을 구간만 먹고 리스크를 줄이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이라면 사실상 실전 매매하는 우리에겐
더 납득이 되는 현실적인 전략일 겁니다. 하지만 1500% 이상의 수익을 먹으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확신입니다. 떨어질 때도 버틸 수 있는 확신, 적당히 오르면 안 팔고 크게 갈 때까지 들고 갈 수 있는 확신. 그 확신의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그 종목에 이 황금 신호가 있느냐 없느냐. 최근에 제가 이 황금 신호를 좀 더 승률을 높이기 위해 대대적으로 업그레이드 시켰는데요. 시장이 하락할 땐 절대 안 나오다가 바닥이 형성되는 구간에선 기가 막히게 잡아내는 조건이 까다로운 신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신호를 어떻게 만들어냈느냐? 간단히 설명드리면 저는 27살 때부터 주식을 시작해서 현재 제 나이 47살, 현재 20년째 주식 경력을 쌓아가는 실전 트레이더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전업 투자를 하기 전에 제 본업이 프로그램 개발자였거든요. 그래서 저의 전직을 살려서 이렇게 제 머릿속에 있는 상승 초입의 그림을 이렇게 하나의 신호로 만들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실제로 어떻게 공유를 해드렸는지 이미 겪어보신 분들은 많으실 겁니다. 지난번 황금 종목 참여해주신 분들도 처음엔 고민하시다가 일단 어떤 종목이다 주는지 한번 보기나 해보자라는 식으로 시작하셨다가 결국엔 이렇게 결과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준비했습니다. 지난번 정말 대폭등의 큰 상승을 보여줬던 대한강통신을 보면요. 이렇게 급등하기 초입 전에 세력이 밥그릇 패턴을 만든 후 옆으로 횡보하면서 매수 기회를 주다가 결국엔 이렇게 큰 상승으로 이어진 바 있었는데요. 이번에도 정말 오랜만에 이 황금 신호가 뜬 종목을 발굴했는데요. 보시다시피 방금 보여드렸던 대한강통신의 급등 초입 때처럼 최근 조정을 보였다가 세력이 이렇게 딱 밥그릇 패턴을 만든 후 급등 초입의 흐름에서 황금 신호가 뜬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 종목을 우리 구독자님들에게만 공유를 드릴 예정인데요. 근데 한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 이걸 유튜브에 공개 영상으로 공개하면 세력이 다 만들어 놓은 차트 개미들이 꼬여서 다시 나락으로 가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잡아서 모두가 성공적인 수익을 거두려면 불가피하게 제한적인 인원을 두고 전략을 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절실하신 분들에게만 조용히 종목 공유를 시켜드릴 예정인데요.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시드머니 넉넉하신 분들은요. 절실하신 분들을 위해 한 번씩만 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로 황금이라고 딱 두 글자만 남겨놔주세요. 모두 100% 무료로 종목을 공유드릴 거고요. 대신에 제가 딱 선착순 500분에게만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에 올라와 있는 동안에는 선착순이 끝나기 전까진 언제든지 신청은 가능하니까요. 믿져봐야 본전이다 생각하시고 이번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요. 다날입니다. 자, 제 영상을 많이 꾸준히 보셨던 분들은 이 다날에 대해서 야, 또 다날을 얘기해줘?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보시면요. 제가 다날을 언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냐면요. 뭐 이때 4월달 거는 일단 빼고 7월 8일 때부터 7월 8일, 7월 9일, 7월 30일 이렇게 계속 꾸준하게 여러분들한테 관점 설명해드리면서 괜찮다 싶으면 계속 종목 추천을 해드린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은 그냥 한 번만 추천하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특이점이 오면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추천을 드린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내가 이 사람을 믿고 종목을 매수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신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영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7월 8일 처음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구간이 어디냐면요. 바로 요때 이 음봉 때 이제 바닥권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런 애들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계속 지켜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7월 30일이면은 한 이때쯤이겠죠? 요때쯤에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렸고 이제 상승 초입이잖아요. 그쵸? 아직까지는 먹구름의 영역이에요. 그쵸? 자, 먹구름의 영역이 이제 팽창이 될 만큼 됐어요. 이제는 얘는 수축으로 이제 이어져야 되는 구간이에요. 그러려면은 이제 주가가 먼저 선행을 해서 상방으로 당겨놔야지 이 먹구름이 수축이 되면서 이런 세력반 영역으로 변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위에 보시면은 세력 이탈선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최소한도 이 세력 이탈선까지만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지금부터서라도 여러분들이 잡으신다면은 이 구간까지가 44%의 구간이라는 거예요. 결코 적은 수익률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반대로 이런 고점에서 물려 계시는 분들은 뭐예요? 이런 구간까지만 올라오면은 마이너스 50% 됐던 그 손실률이 최소한도 마이너스 30% 이하로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손실폭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거기까지만 올라가 끝나는 걸까요? 아니에요. 이런 자리가 맥점이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거예요. 이 자리까지는 그냥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이 자리를 안착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지 그거는 그 이후에 얘들의 움직임을 보고 나서 그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에요. 거기까지 제가 맞출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다날 아직까지는 매수 기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라도 잡으실 분들은 잡으시고 혹시라도 물려 계시는 분들은 다날 일단은 6,500원 근처까지 상승이 나오는지 한번 지켜보시기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두 번째 종목은요. PS 일렉트로닉스입니다. 자,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어디서 많이 들어본 종목인데 하실 거예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얘 또한 마찬가지예요. 지금 PS 일렉트로닉스를 제가 7월 8일부터 여러분들한테 바닥의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장이 무너져도 이런 종목들은 그냥 잡아놓고 계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린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최근에 7월 30일 날 또 말씀드렸죠. 좀 아이러니하게 다날이랑 비슷한 구간에서 계속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렸던 것 같아요. 자, PS 일렉트로닉스 7월 8일이 언제냐? 바로 요때예요. 요때. 요 양봉. 자, 제가 이때 왜 추천을 드렸을까요? 바로 명확하게 답이 나오죠. 여러분들도 제가 매수한 근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이시잖아요. 왜요? 이 세력성 구간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린 거잖아요. 저는 그냥 다른 거 없어요. 그냥 관점 설명을 자기 맘대로 지어낸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거짓말을 할 수 없는 게 이 세력선을 토대로 여러분들한테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제가 이때 추천을 드렸습니다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도 납득이 되시잖아요. 왜 저 사람이 저기서 추천을 했는지. 그쵸? 그런 것들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7월 30일 날 제가 왜 추천해드렸을까요? 그때가 이때예요. 자, 보세요. 다날은 아직까지 이 먹구름이 팽창된 상태예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주가가 이제 선행해서 올라가니까 먹구름이 이제 수축으로 변하고 있잖아요. 이제 조만간 이 세력밭이 나오기 시작한 시세 초입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물량소가 거의 다 끝나가잖아요. 이런 데서 이제 상승 나오면요. 어마어마한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최소한도 이런 싼 고점까지는 그냥 클리어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아, 그 전에 보니까 여기 개파락했던 그 구간이 있는데 8,735원입니다. 요 구간은 이제 올라타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PS 일렉트로닉스를 혹시라도 보유하고 계시고 이런 고점에서 물려 계시는 분들은 사실상 이런 애들은 거의 물량 소화가 다 됐고 이제 상승 초입의 구간으로 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좀 기대감 있게 보셔도 되는 구간이겠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좀 빠르게 이제 올라가는 작업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8,735원을 일단은 저항받을지 아니면 이 구간을 올라타고 나서 안착을 할지 그런 부분들을 보는 게 이 PS 일렉트로닉스를 보는 중요한 관전 포인트겠다.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잠시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얘기 이어나가 볼게요.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께 상한가 매매에 대한 수식도 공유해드리고 같이 매매 관점을 세우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컨텐츠를 계속 진행하다 보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참 아쉬웠던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보시듯 이렇게 매수가 영역에 들어오는 구간을 보시면 대부분 장중에 가격이 내려왔다가 그 자리에서 바로 반등하는 사례가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영상을 올리는 시간은 장이 끝난 뒤에 공개 영상을 업로드 해드리다 보니까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때는 이미 좋은 자리가 지나간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실 장중에 매수가 영역을 터치했을 때 바로 확인만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대응도 훨씬 빠르고 반등 흐름도 더 정확하게 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강의 드렸던 이 상한가 수식 응용편도 생각해보면 보시듯 이렇게 2연상, 3연상 간 종목 중에서 그 이후에 시간이 지나서 첫 번째 상한가 자리로 다시 내려오는 종목들을 공략하는 방법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런 종목들은 기본적으로 반등폭이 30에서 40% 정도의 반등 구간이 나오는 게 기본이라서 이 상한가 수식 하나만으로 정말 정확한 타점을 잡아서 단기간에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은 장중에 실시간으로 봐야 더 의미가 있는 건데 제가 장 끝난 이후에 상황만 보고 설명을 드리다 보니 그 부분을 바로 알려드리지 못하는 게 늘 아쉬웠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공감을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번에 조심스럽게 큰 결정을 하나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만든 상한가 매매법을 기준으로 해서 장중에 매수가 영역에 들어오는 종목이 생기면 제가 공유를 드리고 어떤 종목이 매수가 영역으로 진입했는지 말씀도 드리고 그리고 또 어떤 종목은 상한가를 갔더라도 잡아야 하는 종목이 있고 또 어떤 종목은 잡으면 안 되는지 이런 것들도 실시간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나씩 설명드릴 수 있는 상한가 소통방을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만 한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어차피 이 수식을 기반으로 대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안정적으로 매매하실 수 있고 그리고 내동 매매 없이 냉정한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방향으로 운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이거예요. 단타 매매 특성상 너무 많은 분들이 동시에 같은 가격대에서 움직이면 오히려 수급이 꼬일 수 있는 위험도 있거든요. 그래서 무리하게 많은 인원을 받지 않고
매달마다 1기, 2기처럼 제한된 인원만 신청을 받아서 최대한 여러분들이 수익을 창출하실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해보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번 상한가 매매 1기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에게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기 화면에 저의 개인 번호 잠깐 오픈해드렸는데요. 이쪽으로 상한가라고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입장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올라와 있는 동안에는 신청은 지속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상한가 소통방 입장은 100% 무료로 진행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혼자 매매하시면서 불안해하셨던 분들, 좋은 자리를 놓치고 나서 아쉬우셨던 분들, 이번 기회로 인생 역전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물린 종목이 있으시던 아니면 앞으로 내가 어떤 종목을 들어가야 될지 그런 것들을 모르시는 분들의 기자비가 되어드릴 것을 약속드리겠고요.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들이 이 주식시장에서 최소한도 내 자산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버팀목이 되어드리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